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은 트럼프 그리고 조지 소로스 오른팔 과연 이렇게 그 내각에 채용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앙숙이죠.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 하면은 조지 소로스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안티 트럼프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 손이자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대선에 그때 출마했을 때 그 전에 한 달 전에 조지 소로스하고 만날 정도였고 뭐 클린턴 가문도 이렇게 소로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뭐 오픈 소사이어티도 있고 moveon.org 그리고 PolitiFact 이렇게 이 사람이 팔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이 조지 소로스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뉴욕타임스부터가 옹호를 해요. 이 사람 관련된 뉴스는 다 뭐 음모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뭐 2014년 LA 타임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God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거는 심지어 제가 이제 이분 전기도 봤는데 사춘기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가 신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매일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ESG 무브먼트, 환경, 사회, 정부 시스템, 그 시스템을 푸시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1인자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Vanguard 이런 자산 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세 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지 소로스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점수를 높게 주면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뭐 특정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뭐 지금 소송들도 보면은 지금 트럼프 사법 리스크도 보면은 다 배후에 이렇게 조지 소로스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고 소로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트럼프도 처음에는 보수 언론이 너무 까는 것 같다 조지 소로스 초반에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워낙에 자기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소로스를 이제 대놓고 언급을 많이 해요. 지금 트럼프. 아마 여러분께서도 조지 소로스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헤지 펀드 매니저인 존 파울슨 그리고 스캇 베센트가 바로 이제 조지 소로스 오른팔에 있던 사람입니다. 스캇 베센트가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재무부 장관 선택 기준으로 월가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존 파울슨은 헤지 펀드 업계 대부를 알려졌습니다. 다음 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왼쪽이고 가운데가 마이크 펜스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존 파울슨인데 파울슨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걸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파울슨 회사 파울슨 앤 컴퍼니는 당시 이를 통해서 200억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조지 소로스 생각나네요. 조지 소로스가 영국에서 파운드가 박살나는 걸 정확하게 예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어쨌든 파울슨은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드물게 당시 금융가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연초 뉴햄셔 유세에서 존 파울슨에 대해 머니머신이다 이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를 재무부에 앉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존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트럼프를 돕겠다. 트럼프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으로 돕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을지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해본 적도 그럴 생각도 일단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스캇 베렌트 다음 장면입니다. 스캇 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조지 소로스
오른팔입니다. 예,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을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두고 트럼프도 딥스테이트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듣는데 야, 트럼프도 결국에는 딥스테이트 아니냐? 보면은 맨날 고르는 사람들이 기득권 사람들 아니야? 마이크 펜스부터 해가지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부 장관 바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그렇고 뭐 렉스 틸러슨도 뭐 아웃사이더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엑슨모빌 CEO 출신이고 기름 부자이고 뭐 고르는 사람마다 뭐 HR 맥마스터 국가안보부 장관 그 사람도 기득권 아니야?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트럼프도 보면은 뭐 짐 매리스 국방장관 다 기득권 쪽 사람들을 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고 이제 논란이 좀 많아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니 왜 이래 또 인사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인사 이슈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점수거든요. 역대급으로 왜냐하면 자기 편이 거의 사실상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뭐 그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뭐 루디 줄리아니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그렇죠? 그 정도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트럼프가 먼저 배신을 때리거나 상대들이 뭐 배신을 때리거나 예,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부분 배신을 많이 당했죠 트럼프가. 근데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먼저 배신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조언을 했죠. 거기서부터 마이크 펜스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베르센트는 소로스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렇게 있다가 독립해서 헤지펀드 회사 키스퀘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2016년에는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비판도 좀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이분을 이렇게 일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얘기 보면은. 그래서 앞서서는 언론들이 이제 그 트럼프 첫 번째 임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 진두지휘했죠. 그래서 관세 어마어마하게 때렸고 중국한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 대표부 대표를 2기 정부 두 번째 정부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근데 라이트하이저도 좀 약간 법적인 이슈들이 있죠. 지금 사법 리스크. 그래서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하고 가깝지만 재무부를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이외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도 제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운 평생 꿈이 브라운 대학교 가는 거였는데 브라운 대학을 못 갔는데 이제 그 JP 몰건에서 굉장히 JP 몰건을 잘 이끌었죠 이분이.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 경제 포럼 또 여러분께서 그 딥스테이트가 가는 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CNBC하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야 너네들 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그렇게 사악하게 취급하지 마라. 그 미국인들 절반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악하게 표현하냐 언론이나 빅테크나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런 세대가 이런 시대상이 안 좋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책들이 다 올바랐잖아. 이런 얘기들을 일일이 나열했어요. 국경 정책 단단히 하는 게 맞잖아. 불체자들, 난민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올바른 일이야. 지금 바이든 정부 밑에서 820만 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820만에서 900만 정도. 이게 말이 돼? 이 사람들 왜 들어오면은 누가 힘들어? 중산층, 그 빈곤층이 힘들잖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경제 정책도 무역 괜찮았잖아. 중국 상대로도 필요한 빗장 걸었고 무역도 이렇게 굉장히 중산층 위주로 많이 하고 경제도 되게 좋았다 트럼프 때는 그렇죠. 그 중간 소득이 다 올라갔어요. 특히 중산층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배지는 우크라이나 깃발 배지를 달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득권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죠 무조건. 네, 근데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도 이렇게 재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라고 싹 다 아웃사이더 그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벌써 부통령 후보로도 가장 먼저 날린 게 누굽니까? 예? 물론 뭐 크리스 크리스티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니키 헤일리는 당연히 이제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베이크 라마스와미잖아요. 자기하고 성향이 가장 비슷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득권을 이렇게 기득권 쪽하고 이렇게 좀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존 파울스는
4월 6일 플로리다 palmbeach에서 개최되는 트럼프를 위한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스캇 베센트를 비롯해서 30여 명이 공동의장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인당 1인당 얼마 기부하는지 아십니까? 최소 25만 달러 한 명당에서 81만 4,600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PAC일 거예요.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3,300만 달러를 이를 통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3,300만 달러는 좋게 모금할 거라고 그렇게 존 파울슨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대선 후보 일요일에 또 어마어마한 그 후원 행사를 열었죠. 일요일이 아니라 지난달 28일. 그래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세 명의 전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들이 이렇게 합쳐서 개최한 행사에서 모두 2,6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금액들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조지 소로스 오른팔하고 손을 잡는다. 소로스 그러면 끔찍하다. 소로스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